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상반기를 잘 마무리 짓고 어느덧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잘 마감한 것 같은데요. 특히 애플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조 달러라는 꿈의 시총에 들어섰습니다. 네, 거기다가 나스닥은 상반기에 30%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반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인데요. 6월 달에 어느 정도 섹터별 각 조정이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을 덜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러운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저희와 오늘 같이 고민하시면서 7월 그리고 하반기 전략을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장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아무래도 주말 보내고 오셨으니까요. 코스피 코스닥 일단 사흘 만에 반등한 채 이날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긴축에 대한 노이즈에 초점이 맞추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초점이 맞춥니다. 이날은 경기 경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었죠.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 아직까지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이 강한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날 또 나타나기도 했죠. 미국의 소비 심리도 견고했고요. 그러면서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이 조금 우세했습니다. 기관 수급이 업종별로 고르게 유입됐고요. 특히나 자동차와 경기 민감 쪽으로 들어왔죠. 자동차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등이 전달됩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상반기 판매 4위로 올라갔다라는 소식도 주말 사이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좋았던 섹터는 자동차, 그리고 전력설비, 2차 전지, 은행, 조선, 그리고 설탕, 아스파탐의 바람 이슈로 인해서 이쪽이 대체제로 부상됐죠. 자, 그리고 떨어진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와 원격 진료, 게임, 전자결제, 충전, AI, 조금 올랐던 쪽에서 계속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충전 관련해서 한국전자금융과 LG 헬로비전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LG U+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한 합작법인을 세운다라는 이슈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장중에 나왔던 이슈로 시간 외까지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은 위메이드 그룹입니다. 검찰이 위메이드 전격 압수수색 소식이 전달됐고요. 위메이드 시간 외에서도 2% 이상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난주 금요일 문을 닫았고요. 6월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면 각 섹터별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6월은 수급적으로 불안정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도 강도가 많이 약화되고 오로지 반도체만 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가격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각 섹터별로 보시면 반도체 쪽 나름 상승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형주를 매수해줬고 HBM에서 중소형주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며 시세를 내줬죠. 2차 전지는 6월에 조정과 상승을 반복했고요. 다만 고점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양극재에 대해서도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리포트도 나왔었고요. 2차 전지 쪽은 6월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분리막이나 장비 쪽에 관심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AI 의료 6월은 루닛이었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대장주와 같은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6월 마지막 주간은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이 나왔죠. 자동차는 6월 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6월 후반 들어오면서 시장은 실적에 초점 맞추며 관심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주, 올해는 다르다라는 명목 하에 LNG 수주와 실적 모멘텀을 안고 계속 올랐죠. 특히나 한화오션이나 HST 엔진의 흐름 눈에 띄었습니다. 굴삭기와 전력, 상사 쪽 정말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그려서 안정적인 상승률을 안겨줬고요. 엔터나 덴탈, 미용은 6월 달에 조금 숨고르는 현상이 있었고요. 중소형 화장품 쪽에서는 연초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두 번의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월달 각 섹터별로 분위기를 짚었는데 여러분의 포트엔 어떤 게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 들려왔던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라는 것에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단 아쉬운 점은 있죠.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가가 떨어지면서 수입액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그래도 수출은 감소율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산업부에서는 하반기에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자, 각 섹터별로 보신다면 자동차 쪽과 선박 그리고 2차 전지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여전히 그 시세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반도체 부분의 수출액은요, 여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수출 추이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올해 1월 대비해서 지난달까지 봤을 때 상당히 가파르게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정말 이제 바닥 2분기 실적을 보고 찍고 난 뒤에 올라가지 않을까, 업황 턴에 대한 반도체 섹터 기대감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반기 결산 이슈들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브리핑했던 내용들 토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AI 시대 서막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 AI의 챗 GPT로 인해서 GPU, HBM, DDR5 우리 정말 새로운 거 많이 공부했습니다. 패키징까지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요. 해외 이슈로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했는데 경제 기대감 연초에 강했죠. 그런데 갈수록 그 기대감은 약화되고 있고요. 3월경부터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은행, 이 크레딧 스위스 파산 이슈가 또 우리를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떨어진 신뢰,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 최근 나오고 있고요. 미중 갈등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관심받은 건 일본 증시입니다. 워런 버핏의 상사주 투자와 함께 더욱 강한 시세를 내줬고요. 기업으로는 테슬라의 충전 생태계가 구축됐던 게 바로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도 부상했고요. 국내 이슈로 본다면 이 AI와 함께 우리는 에코프로랜드인가 라는 에코프로의 질주 기억할 수 있고요. 무더기 하한가 이슈가 2번이나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의료 AI, 미용, 엔터, 전력기기, 특히나 엔터는 올해 정말 다른 시세를 보여줬고요. 전력기기도 올해 정말 좋은 시세에 이어갑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주가 부각되면서 포스코그룹주, LS그룹주 혹은 HD 현대그룹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이고 조선 섹터가 달라졌다. 이렇게 상반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간략하게 해봤고요. 이제 하반기는 누가 주역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비관을 먹이 삼아 뉴욕 증시도 꾸준하게 올해는 회복이었습니다. 다우가 4%, 나스닥은 무려 32% 상반기 상승률을 나타냈죠. 작년에는 다우가 압도적인 흐름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빅테크 쪽이 시세를 줬기 때문이고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도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이었고 빅테크 랠리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의 추가 상승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지표로 보시면 유로존의 물가가 조금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미국의 PC 물가 데이터도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전달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춘 거죠. 1년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도 떨어졌고요. 반면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는 올라가면서 물가는 잡히는데 소비 심리가 좋다, 결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된 거죠. 인플레가 둔화되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 속에 이날 빅테크 종목의 상승 탄력이 좋았고요. 나스닥은 결국 40년 내 최고 반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본다면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죠.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낮출 것이다 라고 코멘트하며 시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애틀랜타 연은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장의 키였네요.
자, 애플이 이날 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커버를 시작하며 목표가를 240달러로 제시한 것,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하지만 언제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아이폰 판매가 8개월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시하기도 했네요. 이날 장은 2%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가 이날 3% 올랐습니다. 다이와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 목표가를 16% 정도 올려잡는 영향이 있었고요. 반도체 전반이 이날은 회복세를 나타냈죠. 다만 마이크론은 중국발 우려로 인해서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쪽도 괜찮았어요. 샤오펑이 13%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보다 20% 싼 자동차를 발표한 영향이고요. 니오, 니콜라 혹은 리오토 여러 가지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테슬라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자, 반면에 부진했던 쪽에서는 나이키, 마이크론 등이 잡히고 있고요. 그 밖에는 대다수 종목들이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 시세로 좀 봤더니요. 항공, 석유가스, 클라우드, 리튬, 신재생,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여행 쪽 종목들 괜찮았습니다. 카니발의 급등이 계속 이어졌고요. 메타버스에선 로블록스 증권가 좀 좋은 의견 나오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쪽은 하락 섹터인데요. 골프, 담배, 택배, 구리, 철강 관련한 종목들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건 리튬입니다. 리튬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국제에너지기구가 2025년까지 전 세계 리튬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리튬 자체에서 이제 채굴하는 어려움도 갈수록 부각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환경이나 인권, 지역적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면 나날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과연 리튬이 잘 따라가 줄 수 있을까 고민되기는 하죠. 국내에서 리튬 관련주 단발적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치킨 게임의 강자 테슬라는 인도량이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말 보도입니다.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46만 6천 대, 예상 44만여 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가격을 낮췄던 치킨 게임이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수익률 문제다. 실적 발표 시기에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이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7월 19일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중국에서 테슬라 프리미엄 차량 가격을 또 떨군다라는 얘기도 주말 사이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영업이익률 측면입니다. 2020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이 부분이 변동을 단기적으로라도 갖고 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 때 꼭 같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의 흐름 지켜봐야겠고요. 테슬라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2차 전지 쪽에 기대를 갖게 되죠. 오늘도 미국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던 만큼 연결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2차 전지 쪽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한 바퀴 다 받아왔어요. 최근에 그렇게 못 가던 충전주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제 남아있는 건 장비입니다. 그래서일까? 이제 장비가 본인들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인지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각 셀 업체로의 밸류 체인을 정리한 건데 최근 들어서 이 하나기술 흐름 너무나 좋고요. 아바코도 꾸준한 강세, 그리고 필옵틱스까지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전 종목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건 아닌데 하나둘씩 대장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대에서 누가 그 시세를 받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기술 저희 시간 나종식 어드바이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니까요.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대중국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요. 이런 이슈 있을 때 움직이는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해봤고요. 재건 관련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빼앗긴 거 탈환한 이후에 휴전할 거다. 그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다. 가을경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재건주도 체크가 필요하죠. 삼성 SDI 전고체 파일럿 라인 가동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쪽에
연극 공정 장비는 CIS와 PNT입니다. 그리고 조립 공정은 유일에너테크, 하나기술, 전고체 전해질은 에코프로비엠이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네요. 전고체 전지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장비주로의 관심이 지금은 조금 더 쏠립니다. 유일에너테크나 CIS, 하나기술, 피롭틱스 등이 되겠죠. 시세적인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섹터 이슈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하시죠. 7월이니까요. 7월은 우리가 관전 포인트 둬야 되는 것, 애플의 시세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FOMC가 7월 27일 일정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요. 외국인 수급이 최근 들어 조금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주의하며 봐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수출 데이터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미국장이 조기 폐장을 하게 되고요. 내일은 또 휴장에 들어간다라는 점 이번 주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이노 시뮬레이션이란 종목이 새롭게 상장하고 금요일은 삼성과 LG의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도 같이 호흡하면서 이 내용들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시장 섹터 이슈 들어가 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수출 주력 업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동차가 될 텐데요. 관련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자동차의 대표주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가 될 텐데 국내에서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현대차가 지난 금요일에 1% 정도, 기아는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6월 들어서는 각각 3% 정도 올랐었고요. 상반기에는 40% 가까이 그리고 5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글로벌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상반기 들어서 테슬라가 113% 올라갔고 토요타 같은 경우 18% 정도, 혼다는 33%, 포드는 30% 정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압도적인 상승률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늘어난 40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3조 6천억 원가량, 기아 같은 경우에는 25조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3조 가까운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상장사 중에서 실적에서는 1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기아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꾸준하게 신차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의 산타페라던가 기아의 소렌토 신형 모델 등 굵직한 SUV 쪽 차량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기대할 만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대부분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고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8%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 덕분에 이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3년 동안 축적이 되어온 이연 수요도 연간으로 봤을 때 1,000만 대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내와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와 실적에 대한 이야기, 동향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쪽에 잘 가니까 부품주도 덩달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판매 목표를 올린 것도 하나의 긍정 포인트가 됐습니다. 2026년에는 94만 대 정도로 기존 목표치 대비해서 12% 올렸고요. 2030년에는 200만 대까지 기존 목표치 대비해서 7%가량 훌쩍 올렸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자동차 부품사를 볼 때는 2분기에 호실적을 낸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수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2025년에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지금 소싱의 다변화를 결정할 시기가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업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한국 자동차 업체의 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전기차 전환 업체 중심으로 봤을 때 실적의 호조세를 나타낼 기업들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까지 한국과 미국,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전환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특히 2023년 올해는 고금리였기 때문에 이 환경을 고려해서 부품사에게 투자를 할 때 나름 이 단가를 우호적으로 책정할 전망이다라는 부분에서 부품사를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들 얼마나 올랐을까요? 역시나 좀 날개를 달고 현대차, 기아와 함께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상장했던 알맥은 99% 정도의 상승률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삼보모터스가 22% 가까운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로부터 약 3,55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부품 제작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강하게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쪽이 올해 들어서 특히나 많이 오른 쪽이 되겠습니다. 아진산업이나 성우하이텍, 화신, 덕양산업 등등이 100%부터 200% 이상의 상승률을 상반기 동안에만 기록한 건데요. 이들의 주가를 보면 실제로 거의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 계속해서 최고가를 이어나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현대위아라던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등등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을 그러면 주목해도 괜찮은지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올해는 K전기차 부품사들을 주목해보자 글로벌 업체향으로 대규모 수주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납품 레퍼런스가 있거나 또는 북미와 인도 쪽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종목을 거론하고 있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BSA 등 대부분의 전기차 부품을 대응하면서 현대차나 기아와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수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의 기회를 좀 볼 수 있겠고요.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 신규 수주 목표가 14조 원 이상이고 이 중에서도 자율주행 부품에 대한 수주는 2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우하이텍도 GM 전기차와 함께 북미 전기차 업체로서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화신은 지금 정말 많이 올라와 있지만 북미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서 봤던 현대모비스, 이 상반기 들어서 20%도 안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초에 작년 말이죠. 거의 20만 원 초반이었던 주가가 올해 4월에는 23만 9,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의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에는 3% 가까이 올라간 23만 2,500원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괜찮게 나왔지만 아무래도 부품사업부 쪽에서 일회성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나오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지난해 가장 크게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물류비가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핵심 부품이라던가 전동화의 고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올해는 이익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고요.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주가 평균치를 본다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28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있고 현대모비스 같이 아직까지 덜 오른 쪽도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을 봐도 좋을지 탑픽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좋은 시세가 낮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기기, 변압기, 송배전 혹은 건설기계 이런 쪽 얘기도 참 자주 했었는데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였죠. 불안한 시장은 숫자를 찾는다라면서 실적 쪽에서 방금 브리핑 받은 자동차 그리고 수주받는 쪽에서 조선이나 건설기계, 전력설비 쪽으로 시장은 대안을 찾고 있다. 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보여드린 내용이죠. 인프라 법안과 IRA 혹은 광물을 파내는 과정, 성장산업, 신재생이나 자율주행, AI, 전기차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 쪽에서 숭배전 전력기기 그리고 땅을 파는 법안들에서는 건설기계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압기 사이클은 진앙지가 미국이고 미국 공장을 보유한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을 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은 작년 11월 달에 전해드린 내용이었고요. 숫자의 끝에 지금은 미국이 다 달려 있더라고요. 시장이 불안하니 숫자를 찾는데 이 자동차도 미국에서 판매 데이터가 잘 나오고 건설 기계도 미국으로의 굴삭기 수출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 설비 미국으로의 변압기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터나 뷰티 쪽도 6월에는 조금 쉬었습니다만 OEM, ODM사들 중심으로 뷰티 관련한 종목들도 6월 말경에 다시 한번 힘을 냈고요. 엔터 쪽도 이제는 동남아 너머로 북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다 보니 새로운 레벨로 올라갔던 올해였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어요. 효성중공업 이날 14% 급등했고요. 재룡전기 10%,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등의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건설기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 그룹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 인프라 관련한 모멘텀 때문입니다. 자랑 좀 하겠습니다. 변압기, 송배전, 전력기기 관련해서 작년 11월부터 오늘 아침에 다 세봤습니다. 대략 한 15번의 브리핑을 가졌더라고요. 이게 지금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등의 차트인데요. 꾸준하게 브리핑을 각 달별로 해왔었고 나름 올해 성과를 봤더니 정말 좋은 시세들이 나 있었습니다. 재룡전기는 소형, 중소형 변압기 쪽이죠. 미국향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짚었었는데요. 어찌됐건 올해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형사들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신한투자에서는 밸류 높지 않다. 단순한 주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밸류 파악을 해야 되고 피크아웃을 말하긴 이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마음으로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익이면 조금 챙겨놨다가 다시 접근해야 되나?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되나? 분명히 고민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죠. 그동안 거의 한 반년 넘게 이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브리핑을 했던 내용을 이 한 판으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인프라법과 IRA 그리고 모두 다 리슈어링해서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는 미국의 입장. 그 과정에서 땅 파고 혹은 땅을 판 뒤 공장을 만든 다음 전력을 연결하겠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신재생은 요즘 만들어 놔도 송배전이 안 갖춰서 전력을 못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송배전 캐펙스도 증가합니다. 송배전 그리고 변압기 투자가 필수적인 게 바로 신재생이고요. 교체 수요. 변압기 평균 수명이 보통 40여 년인데 미국이 40년 전에 이미 최정점으로 변압기 공급이 있었고 그것들이 다 갈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을 하려면 과부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 교체가 필요한데 지금 미국의 변압기 3분의 1은 교체가 반드시 돼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요. 이건 국내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구축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조달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송배전이 필요하다라면서 그때 당시에 전선주에 대해 초점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앞서 말씀드린 충전 시 과부하 문제 해결 위해 필요하고요. 폭염으로 인한 정전 사태, 베트남 예를 들었었는데요. 베트남에서 국가적인 투자 의지를 드러냈고요. 이건 비단 베트남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각국에서 나올 겁니다. 교체용 변압기가 세계에서는 지금 부족하다.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네요. 이것들이 바로 미래 산업이라는 광산 옆에서 반드시 채굴에 필요한 청바지가 있어야 되는 이 전력 설비의 역할이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전력 설비 수출 데이터를 이제 매달 보여드렸었는데요. 6월 30일 기준으로 항상 단가가 중요합니다.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초고용량 혹은 소형 변압기 단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이쪽은 신규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이 왜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죠. 미국의 주요 송전 확대 프로젝트 이만큼 많다라는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참고용으로 두시고요. 변압기 쪽은 흐름이 다 좋았어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요. 전선 쪽에서는 LS, KT 서브마린 등이 보이는데 이쪽은 해상 케이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관심을 받았고 다른 종목들은 영 재미가 없습니다. 일진전기는 흐름이 좋고요. 기자재 쪽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는 재룡산업과 제일전기공업 외에는 정말 처참한 차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관심 두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변압기 쪽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담아서 전략 같이 챙겨보시죠. 출월장에 대한 전략, 하반기 내다보는 전략,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6월은 조금 살살 흘러내리면서 단기 조정을 줬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부담이 없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7월장 어떻게 전략 짜십니까? 일단은 좀 이번 주는 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신고가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을 했고 대부분의 그 국가들이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꺾일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일단 60일선까지 조정이 좀 나온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월화가 거의 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이 반장 열리고 화요일은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뭐 악재가 없다라는 거, 또 이벤트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한 7월 한 중순까지는 제한된 상승, 또 제한된 하락. 이제 옆으로 좀 어떻게 보면 최근 2주 동안은 가격 조정이었다라면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섹터별로 궁금한 거를 그 기간 조정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2차 전지 쪽에서는요, 계속 상승 하락 반복하고 고점 논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는 장비주가 자주 눈에 띄어요. 네.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시각 어떠신지 혹시 괜찮으면 탑픽도 주세요. 장비주들이 뭐 여러 기업들이 좀 그러니까 그 상반기만큼은 아닌데 이제 그 안에서 좀 변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뭐 DENT라든지 윤성 FNC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펜트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좀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 안에서 좀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이번 주, 항상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가 결국엔 신고가 얼마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80만 원을 돌파시키면서 계속 치고 나가준다라면 계속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갔었는데 같이 좀 힘을 낼 수가 있고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또 80만 원 돌파를 못한다라면 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보신다라면 장비든 뭐 소재든 뭐든 에코프로의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없으시고요? 장비에선 펜트론.
펜트론. 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좋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펜트론도 저희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가 자동차와 부품입니다. 앞서 수정 앵커 정말 자세히 브리핑을 해줬는데 유창희 대표님도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화신 네. 긍정의 의견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저희 이미 2번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4월 3일, 5월 9일 각각 45 혹은 30% 이상의 수익률 기록을 했는데 화신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 이야기 네. 해주시죠.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을 좀 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월요일에 나와서. 그래서 현대기아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자동차주들이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부품주들이 같이 좀 반응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현대차 그룹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뭐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관련된 성장 모멘텀을 계속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 1년에 한 160만 대 정도의 차량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차가 앞에서도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 2026년인가요? 그때 90만 대 이상 판매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현대차가 지금 맘만 먹으면 그 테슬라만큼은 차량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지금 안 만드는 것뿐이에요. 안 만드는 건 내부적인 그 이유들이 좀 있어서 차량을 못 만드는 것이지,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 공장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 계획은 충분히 더 조기 달성 가능하면 조기 달성 가능하지 뒤로 밀리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SUV라든지 또 전기차 관련돼서는 차량 단가가 비쌉니다. 네. 그런 부분들만큼 부품도 비싸요. 예를 들어서 SL 기준으로 본다라면 예전에는 그냥 할로겐 그냥 전구 그걸 달았을 때 그 가격대가 한 6, 7만 원 정도의 가격대였다라면 지금은 뭐 LED라든지 또 정말 비싼 차량들은 OLED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데 거의 가격이 최소 5배에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차량 가격이 고급화되거나 혹은 전기차로 갈수록 부품 단가도 높아진다는 거 계속 주목해 볼만 하고,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부품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내연기관 부품사에서 전기차 부품사로 전환을 빨리 하고 있는 기업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얘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매년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한 2, 300억 정도, 한 4, 500억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높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낮은 거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기차 부품이 변하게 된다면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통 자동차 부품주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현대위아가 좀 바닥을 탈피하는 것 같아요. 네. 바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는 뭐 현대차, 기아 뭐 둘 중에 하나는 다 좋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아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HL 만도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들어 주가 상승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기차 관련해서 부품사들을 본다라면 상반기 때 좋았었던 기업들이 뭐 화신, 뭐 성일아이텍, 뭐 서현이와 뭐 이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도 좋은데 이런 기업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면 아직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기업들을 좀 추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앞서 있습니다. 말씀하신 삼보모터스도 네. 그에 해당하는 거죠. 네, 삼보모터스도 그렇고 뭐 DN 오토모티브 같은 기업들도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6일경에도 그 종목도 얘기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자동차 쪽의 방향 설정 해갈게요. 자, 저희가 본부장님과 정말 끝없이 얘기 나눴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일렉트릭 쪽도 정말 많이 이야기 나눠봤어요. 올해 흐름 좋았고요. 이제 고민되죠. 슬슬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 네. 장기 관점에선 긍정이겠지만 아직 신재생이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좀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끌고 가야 될까요? 전 조정시 매수 생각하고 조정시 있어요. 매수. 뭐 작년부터 15번 브리핑을 했다는데 그중에서 한 6, 7번은 저하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실제로 계속 찍히고 있는 섹터가 몇몇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미용 의료, 그리고 이제 송배전, 변압기 뭐 이런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송배전 쪽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좀 조정이 좀 심하게 나왔을 때도 아직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직까지도 좋은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쇼어링 정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정점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인덕션이 들어간다. 그런 것만큼 전기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변압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조정기라든지 기간 조정기가 또 줄 거라 보고 있고 그것이 준다라면 충분히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아직은 유효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뭐 저는 효성중공업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 일진전기도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계속 유효하고요. 그리고 광명전기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 짓고요. 이제 차이스픽 가겠습니다. HBM 반도체 사실 이쪽도 저희가 정말 많이 얘기했고 이제는 네. 조금 식상한 단어가 HBM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시세적인 측면은 식상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시세가 살아있는 쪽을 바라봐야지. 뭐 유통주들처럼 지금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는 기업을 언젠가 돌아선다고 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 보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선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뭐 HBM 반도체에 계속 다들 관심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저도 뭐 관련해서는 자주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뭐 전체 매출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결국엔 성장 모멘텀은 이쪽밖에 없다. 왜냐하면 반도체만 본다라면 이번 마이크론 실적도 그랬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실적을 봐야 되지만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바닥 탈출은 힘들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내구재 주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노트북, 뭐 컴퓨터, 이런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망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잘 갈 수 있는 섹터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반도체는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 쪽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HBM 반도체 설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하반기나 내년에 이제 가동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쪽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힘을 낸다라면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힘을 냈을 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향 매출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근데 그 기술이 인정됐다라면 삼성전자에도 충분히 매출이 좀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조금은 주목해볼 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판 관련해서는 이스페타시스가 부담된다라면 뭐 TLB처럼 고점 돌파를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네. 조금 7월 초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동 반도체 종목들에 이제 HBM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살펴주셨으니까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